네, 오늘은 개장 전에 대북 리스크에 대한 시장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긴급 진단 코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시장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묵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그 시장의 위치, 오늘 동양증권에서는 아침에 1916포인트가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현재 1918포인트니까 오늘 시장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지지선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현재 이동욱 대표가 보는 일목균형표의 시장의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예, 작년이 건년에 들어서 이제 상승과 하락의 등락폭이 좀 적어가지고 투자가 힘든 시기였고요.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왔고, 올 들어서 솔직히 저는 아마 이전부터 드린 말씀이 3, 4월을 지나가면서 이제 파동이 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글로벌 정치는 대체로 좋았습니다만 우리는 뭐 북한 리스크도 근래에 크게 대두가 되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 또 그 전에 바로 작년에 유럽과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냥 지나가듯이 이제 환율 전쟁이 이제 벌어지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건 뭐 가벼운 이야기였고요. 일본의 바로 그 정책, 엔화 정책, 뭐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3, 4월까지도 사실은 수렴을 하다가 그 수렴점에서 지금 파동이 하락으로 뒤집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무도원 그럽니다. 갈 길은 먼데 아직 4월밖에 안 됐는데 뭐 날은 저물고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낙폭 과다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과 관련된 이러한 소식들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그 리스크가 지금 곁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감히 어떤 매매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점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기술적이 보여주는 지표들은 1920, 1880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열은 되고요. 그 다음에 15일이 북한의 태양절이라고 해서 그 점 전으로 뭔가 악재가 터지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교롭게도 일목상으로도 그 자리에 걸립니다. 그래서 16, 17, 18일이 뭐 급등이 오든 급락이 오든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이번 달은 4월 23일까지 해서 15일까지 저는 23일 정도를 중요한 맥점을 한번 더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아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가 조금 여러분께 질책을 좀 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장이 이제 좀 좋게 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급적 나쁜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지나가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4월 1일 일이 오기 전에 저희 그 회원분들께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 3월 14일에서부터 7월 26일 바닥까지가 92일이 걸렸고요. 3월 14일 상토에서부터 작년 9월 19일, 코스닥은 10월 15일 제가 경고드린 날 급락이 들어왔죠. 종합주가지수는 코스피는 9월 19일이 상토입니다. 이게 131일이고요. 이 131일이 그대로 다시 반복된 자리가 4월 1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16일, 일목균형표 변화일 10개가 뭉쳐가지고 돌아간다던 자리로부터 92일이니까 이걸 일목에서는 대등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나간 그림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올라가지 말고 눌렀다가 돌아나가면 여기서는 그죠. 제가 강력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4월 1일까지 올랐다가 그저 때려서 거꾸로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주요 변수라든지 아니면 크게는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적인 요소를 보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맥점을 찾아서 어디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겠다. 그럼 그게 방향이 어느 쪽이겠다. 이렇게 파동을 설계를 좀 해보는데, 근래는 보면 3월 첫 주도 그랬습니다. 눌러주고 돌아가라 그러면 올랐다가 엎어버리고요. 4월 초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늦었지만, 이 정도 레벨의 고점이 와서 하락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시간을 끌면서 오래 애를 먹입니다. 그것이 뭐 한 주로 끝나거나 2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와도 매도 조건에 걸려버리고요. 지금 좀 고생을 좀 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사전에 경고를 못 드린 부분은 여러분께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주에도 올랐다가 꺾어지는 방향이 되지 않고 눌렀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올랐다가 꺾어지면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는 내용이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동향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아무리 지지선이 오고 그다음 혹은 저항선이 오더라도 저절로 올라가거나 저절로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인데요. 대개 한 4일 간격으로 크게 사고 팔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5일차까지 매도하고 어제 매수가 들어왔으나 장중에는 별 매수가 없다가 한 500계약 정도 막판에 좀 샀었고요. 별 도움이 안 됐고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다면, 환매수가 들어온다면 조금 낫겠죠. 그렇지 않고 다시 매도를 강화시킨다면 그 어려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적으로 와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3월 하순에 매도를 좀 줄이고 매수가 보이다가 4월 첫 주 들어서면서부터 4월 1, 2 변화일 직후부터 바로 대량 매도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변곡점 이후에 주가가 지금 급락이 들어와 버렸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바뀌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반등이 오더라도 짧고 그다음에 그냥 스쳐가는 작은 지수밖에 안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밤사이 개성공단에서 근무자들 북한 쪽에서 철수를 하면서 야간 선물이 크게 밀리다가 미국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에 반등을 하다 이제 그 야간 선물이 보합선이 끝났는데요. 지금 단기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나 그다음에 아주 초대형지들의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과 상단을 벗어나는 즉 표준 편차 2범위 중앙이 21일평선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오면 도로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특징, 교정 작업, 수정 작업.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급락 시에는 이것이 하단으로부터 마이너스 13% 정도 벗어났다는 볼린저 B%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되게 마이너스 12, 10 정도 오다가 좀 과도한 쏠림이죠. 이 과도한 쏠림은 반드시 교정 작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 첫 양봉 정도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바뀌면 매수해서 며칠간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하단선을 타고 좀 더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일봉상에 빨간 양봉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하락 파동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3일 2040, 그 다음에 3월 초에 고점이 나오고요. 수렴을 하면서 P자형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P자형이라고 그럽니다. 수렴을 하다가 문제는 이번에 저점을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하락 N자 파동이 나와버렸고요. 이 하락 N자 파동에서 나오는 목표치는 첫 하락 파동을 그대로 빼버리면 1920이 나오고요. 16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로는 252.5가 목표치고 월요일 날 252.60을 찍고 돌아갔는데 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락연자가 나오면 대체로 하락 5%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등이 와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한 관련 악재가 해소가 확 되어버리고 외인 수급이 들어오면야 그 뒤부터는 눌림목을 주면서 상승에 들어가겠지만 그전에는 반등이 와도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도 현금화를 조금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얼른 신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봉 일봉이 그러니까 3월 하순에 올라오면서 양전환이 되었다가 제가 주초에 주 후반에 1980아래로 가버리면 매도로 바뀝니다라고 했는데 지난 4월 4일에 지금 떨어지면서 전부 지금 음전환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러면 반등시 매도 조건 걸립니다. 매도 조건이 걸려서 좀 어렵겠고요. 그다음에 9일 시종선도 음전환이 되어 있고 9주 시종선도 전부 음전환, 매도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으로 돌아가는 방법에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나빠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가 요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지수는 지수고 종목은 종목이고 이 별개의 움직임을 나타내서 그나마 코스닥 쪽의 개별 기업들은 괜찮았고 선방을 했는데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예. 코스닥을 이 종목이 망가지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드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예측으로 다 잴 수도 없고요. 제가 적어도 코스닥에 관한 하는 와우넷 카페에 제가 시황을 올립니다. 10월 15일도 경고 신호를 미리 드렸고 당일 장중에 올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당일 장중에 경고 신호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시황에 AS가 필요하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코스닥도 역시 수급이고요. 수급인데다가 최근에 보면 코스피 시장이 밀리면 반등하다가 장중에 같이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결국 외인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기술적으로는 역시도 변곡점을 지나가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지선하고 일자비를 한번 위치를 한번 보죠. 우선 수급인데 한번 보시면 이것은 다 아는 상황이 확인에 불과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잠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연 3일째 대량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좀 그것을 받쳐주다가 어제는 드디어 같이 매도를 해버리니 지수가 급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코스닥 지수가 대체로 상승이 잘 나올 때
주로 외인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었고요. 최근에 좀 등락할 때도 보면 수급이 좀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중으로 봐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에 보시면 빨간 선이 외국인들 장중 코스닥 매매이고요. 녹색 선이 코스닥 지수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향인데 이 둘이 같이 사거나 파는 데 따라서 연동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장중에 보실 때 오늘은 외인기관이 동시에 사는구나. 그리고 그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기관 현물 선물하면 4가지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 4가지 중에서 최소한 3가지라도 상승을 하는구나, 매수를 하는구나, 아니면 매도구나를 좀 보시면서 완급 조절하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지난 고점에서 주봉이 26주가 지나갔습니다.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여기서 떨어지고요. 이것이 딱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일봉으로는 바닥으로부터 40일 지나가면서 떨어지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확 벗어나 버렸는데, 자, 지금 상투 그림이 나온 상태고 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10월 15일 미리 경고드리고 장중에 실시간 경고드렸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하락 목표치를 잡으면 528포인트 어제 달성했고요. 낙폭 과다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 마디가 520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60일 일봉이동 평균선이 528에 있고요. 그래서 반등은 들어오겠는데 역시도 추가 하락을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코스닥 부분은 특히 왜 실시간으로 경고를 공개시장에 올려드리고 하느냐 하면 바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코스닥의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을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엠텍이나 파트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도 살아있거나 올라가지고 최근 한 20, 30% 이상의 수익을 주던 종목이었고요. 그 외에는 부지기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우량주들은 이번 조정이 다시 밑에 받으셔도 되는데 기타 주식들, 일반 특별한 수급이 없고 실적이 수반되지 못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더 주의를 하시고요. 단기로는 11월 기점으로 코스닥도 좀 반등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좀 했다가 다시 재조정을 받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반등은 좀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여드렸듯이 북한 악재가 저렇게 계속 터지는데 반등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버리면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처럼 외국인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국내 기관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낙폭 과다로를 통해서 대형 물량주에 대한 추가 매도가 줄어들게 되면 반등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반등은 아까 보신 그런 기술적 지표, 통계적 지표, 그 볼린저 밴드의 급격한 쏠림은 마치 카운터 스티어링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것이 이제 진바닥이라고 보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조건에 걸려 있고 낙폭 과다죠. 어제 보시면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계속 빠졌지만 오히려 저점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항상 그렇듯이 이게 여러분 개연성입니다. 당위성이 아니고요. 네. 어떤 자리에 왔고 얼마만큼 빠졌으니까 반드시 돌아간다가 아니라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확률이고 가능성이거든요. 그것이 주초에는 낙폭이 깊을수록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일수로는 아직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15일에서부터 17일, 8일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가는 구간이 하나가 있고 4월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마지노선은 23일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료를 분석해 보면은 10일 날 북한의 태양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15일과 그다음에 23일 뭐 이렇게 또 날짜가 또 나오는군요. 네네. 자, 오늘은 재료 분석보다는 재료에 근거한 이 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반등 가능성이지 반등 이후에 재발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군요. 일목투자연구소의 이동웅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